여행 마세림자를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 선생님 지금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를 우리 선생님 그대로 얘기해 주시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보충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나서 수업을 끝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문장 풀이한 다음에 8일편체 8장에 신출한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미처 다 설명을 못 드린 글자가 바로 와시름자인데 이 글자를 복수 삼아서요. 살펴본 다음에 수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의 고문자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거기에 입을 갖다가요. 입을 강조할 이게 이제 그림이 아니고 문자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형태에서 이렇게 핵을 빼서요. 입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입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 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요 부위가 입과 혀를 갖다가 나타낸 것 같다. 나타냈다고 해요. 우리가 그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혀를 탄 혀설자 있죠. 혀설자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글자가 말씀 원자가 있고 소리 원자가 있고 그런데 이 말씀 원자 같은 경우는 입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세모난 텐데 이걸 악기로 본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걸 악기로 본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악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한 게 바로 이 마시름자의 공자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된 형태가 술병이 이렇게 놓여 있죠. 이렇게 술병이 이렇게 더 놓여 있는데 바로 요 부위가 이 부위가 요 세 글자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악기가 아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면서요. 이 혀라는 것이 혀다하고 관련됐다고 했죠. 혀다. 춤이라는 것이 추다하고 관련되고 잠이라는 게 자다하고 관련되는 것처럼 혀다하고 관련되는데 혀다는 오늘날 켜다의 원말이에요. 켜다. 그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어요. 혀다의 어원이 혀 관련되는데 혀다가 오늘 켜다로 바뀌는데 이 켜다가 뭐냐면 이리저리 움직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리저리 움직이다.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켜다. 바이올린의 혀를 갖다 이렇게 해요. 활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는 거죠. 톱질로 뭐라고 그러죠? 나무를 켜다. 뭐 이럴 때 쓰이는 거예요. 톱으로 나무를 켜다. 뭐 이럴 때 쓰이는 켜다인데 그게 원래는 혀다고 그 혀다에서 나온 거인데 그렇게 혀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혀가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으면 발음이 어눌해져요. 그러니까 마취가 덮을리는 환자들이 발음이 어눌한 것처럼 그래서 움직임을 나타내야 돼. 이게 입이 있고 혀가 있는데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문자로서의 움직임은 선이나 점으로 표현한다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요것이 가입된 핵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요. 그대로면서 이렇게 돼서 정형화돼 가지고 오늘날의 말씀 원자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핵 하나를 줄이는 형태예요. 요 부위를 줄이는 형태가 바로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요것이 바로 요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것이 정형화된 글자가 혀설자 아니에요? 소리음자는 요 말씀 원자의 전 과정의 형태, 요 형태에서 입 속에 소리가 담겼음을 나타내는 것들 형태에서 나올 때 소리음자고. 그래서 이 마시름자의 고문자를 통해서 혀설자나 말씀 원자나 소리음자의 자원을 갖다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근데 아직도 이것을 갖다 악기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근데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죠. 요것을 그대로 정리화시킨 글자가 사실 이 글자예요. 아니, 해설 하나 뺐는데, 해설 하나 뺐는데, 자, 이 글자의 본자라고 봐야 돼. 이 글자의 본자. 마시름자의 본자. 그러니까 여기에 요 형태가 입이 아래를 향해 있는데 이제 혀를 생략한 대신에 뭔가 입에 머금으려고 이제 막 뭔가 머금으려고 하는 상황을 갖다가 근데 머금으려고 하는 음료를 갖다가 이 선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요 형태를 갖다가 정리화시켜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이제금자. 이제금자인데 이게 이제금자가 이제 막 머금으려고 오기 때문에 이제라는 뜻이나 머금다 또는 먹으면서 마시려고 하기 때문에 마시다 이런 뜻이 다 있는 글자였어요 원래. 근데 그게 정리화된 때는 이제라는 뜻으로만 쓰이고 먹음다는 뜻의 글자는 한자에서 동일한 다른 뜻으로 빌려 쓰이면은 동일한 자수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풀 사이로 이렇게 해가 이게 졌는데 여기서 해가 저물어서 없어진 상황에서 이게 없다나 저물다의 뜻을 갖고 있지만은 없다의 뜻으로 쓰니까 저물다의 뜻은 여기서 정해진 글자가 이 글자잖아요. 이게 원래 저물다는 뜻의 글자이기도 하고 훅글자예요. 근데 없다는 뜻을 더 많이 쓰니까 저물다는 뜻은 동일한 자수를 한 번 더 붙이잖아요.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있고 물이 이렇게 넘쳐나요. 이렇게 물이 넘쳐나는데 이게 물에서 넘친다는 뜻과 관련되는데 물을 더하다 보니까 넘치는데 더하다의 뜻을 더 많이 써서 더할 읽자예요. 그러니까 넘친다는 뜻의 글자는 요 물술자를 눕혀놓는 형태죠. 이렇게요. 다른 글자가 없어서 갈라버리면 30회니까 30회를 더 붙여 넘칠 일자가 채석기로 있잖아요. 이게 동일한 자수가 이게 두 번 겹쳐진 거예요. 동일한 자수가 두 번 겹쳐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서 살을 연자도 마찬가지예요. 살을 연자. 이게 또 동일한 자수. 이게 원래는 살을 연자야 되는데 그렇다는 뜻으로 쓰니까 다시 플러스를 한 번 더 붙이고 이게 저물다는 뜻의 글자인데 없다는 뜻으로 많이 쓰니까 동일한 자수를 한 번 더 붙이고 요 글자가 물이 넘치는 글자인데 더하다는 뜻으로 쓰니까 물을 한 번 더 붙이고 요 글자도 어떻게 돼? 입에 막 뭔가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라는 뜻으로 쓰니까 먹음다는 뜻의 글자는 동일한 자수를 한 번 더 붙이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보면 이게 글자잖아요. 이게 입이에요. 입. 그러잖아요? 입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금자에서 분화된 나온 글자가 먹음을 함자예요. 먹음을 함자. 먹음을 함자고 그 먹음물이라는 것이 술인데 술과 관련돼서 술병 같은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서요 입을 크게 벌린다는 합법문자가 바로 마시름자가 된 거예요. 지금 마시름자인데 사실은 이제금자나 먹음을 함자나 마시름자가 서로 유기적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어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거기서 또 다른 유기적 관계를 이걸 입을 반대로 이렇게 돌리고 있죠. 반대로 돌리고 입속에다가 머금고 있는 상황. 이걸 표현한 글자가 뭐예요? 달감자예요. 달감자도 달게 여기는 뭔가 음료를 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함이고 이거 감인데 서로 음료 관련이 있어요. 요 글자가 나중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요걸 심할 심자를 갖다가 심할 심자를 사람들이 이 오늘날에 쓰여진 글자를 놓고 달감자하고 짝글자가 합쳐진 글자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짝글자가 아니에요. 옛날 고문자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 글자가 옛날 글자를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이게 요 글자가 짝글자가 아니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반대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구기잡자예요. 구기잡자가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술 따를 때 사용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술을 많이 먹는 걸 나타낸 글자예요. 이게 지금. 숨을 심하게. 그렇죠. 심하게 먹고 그래서 이 글자가 또 술과 관련돼서 술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술따를 집자가 되잖아. 그래. 짐작 작자도 술따를 작자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유기적 관계를 맺고 산자들이. 이 지난 시간에 바빠가지고 이런 것들을 설명 못 드렸는데 사실은
요 골자를 반대로 돌려서 약간 변형시켜 놓은 요 골자의 달감자도 저 이제금자하고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글자예요. 고맙습니다. 그동안 쉬어야지. 우리가 오랜만에 수업 듣는데 여자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간요, 이게 술따를 김자라고 해서 짐작하다. 이 술 따를 때 옛날에는 오늘날은 유리잔이 같은 유리컵에다가 이렇게 따라주고 옛날에는 다 질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술이 어느 정도 차는지를 잘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짐작해 가면서 따라야 되는데 그런 상황과 관련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니에요? 술 따를 김자. 십자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요 말도자도 이거 구기도자더니 원래 구기도자. 이거 구기작자. 그런 이제금자가 그런데요. 그렇게 해요. 이 여러 글자와 관련이 있는 이 이제금자가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주면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우리 선생님 나라들 이 글자인데 금은금인데 이게 구슬옥자 두 개가 아니고 현악기의 줄이 이렇게 있는데 현악기에는 대표적인 가야금이라든지 검은고를 얘기할 수 있는데 가야금은 12줄이고 검은고는 6줄이 기본이에요. 거기 한 줄 들어가면은 7줄 또는 5줄 박은데 그래서 7줄로 된 것은 7현금, 5줄로 된 건 5현금 해서 기본인 6줄에서 한 줄이 들어갔기 때문에 7줄이라고 해서 7현금, 5줄이라고 해서 5현금 그런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거 설명할 때에 이런 기본적인 상식까지도 같이 이렇게 동시에 설명해 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검은고라면은 6줄을 이렇게 그려주고 난 다음에 기본 6줄이 이렇게 이게 다 6줄을 나타낼 수 없으니까 한자에서 많은 것은 중첩을 해서도 표현이 된다. 그 2줄만 이렇게 표현하고 그 악기 판에 보면은 현악기 검은고 판에 보면 이렇게 6줄을 2줄만 이렇게 표현하는데 괴라고 해가지고 줄 밑에다 대는 것들이 있어요. 괴 또는 안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요. 기러기발이라고 그러죠. 안족은 한자로는 기러기 한자에다 발족자를 써서 안족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기러기 한자고 발족자니까 이걸 기러기발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이 기러기발을 갖다가 간격을 좁혀주냐 넓혀주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선으로만 이렇게 표현했다. 이게 선으로. 2줄과 그 현악기 밑에 주는 괴나 안족 같은 걸 3개로만 펴는 것을 중첩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비파설자라든지요. 이런 데서도 비파비 자요. 이런 데서도 그 형태다 내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현악기 줄과 그 괴나 안족을 갖다가 표현 형태가 덧붙여진 이 형태에 의해서 뜻이 검은고가 되죠. 검은고 글자. 검은고 자고 검은고 슬자. 조금 전에 썼던 검은고 슬자예요. 금슬. 이게 검은고고 이게 선이 비파슬이라고 하죠. 이게 사실은 큰 검은고 슬자예요. 큰 검은고 슬자. 이 소리가 이 검은고가 소리가 혼자서 연주기에는 여러 크기가 그다지 크지가 않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금과 슬을 갖다가 서로 합쳐서 연주를 했어요. 그래야 조화가 잘 이룬다고 봤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조화를 잘 이룬 말을 갖다가 이 두 글자를 쓰는데 그때는 음이 바뀌어가지고 금실로 이렇게 부부간에 조화를 잘 이룰 때는 쓰기는 이렇게 쓰지만은
큰 검거고 그냥 검거를 이룬 말로는 금슬이지만은 그다음에는 그 금슬이 올려가지고 조화를 잘 이룬 소리를 내는 것처럼 부부간에 활약하는 상황을 나타내면 금실로 익힌다 이거죠. 할 때 쓰는 금자다 이거야. 품금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심금을 올리다 뭐 할 때 쓰는 글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이불금자가 돼요. 이불금자가 되는데 한자에서는 저는 이렇게 좌우로 쓰거나 상하로 써도 같은 글자인데 이걸 갖다가 오두자를 오두변으로 이렇게 되고 좌우로 쓰는 거죠. 이렇게요. 지금 이건 상하로 써야 되는데 이건 좌우로 써져 있죠. 이때는 서로 달라요. 이것은 같은데 이거 같은데 이것은 달라요. 이것은 옷깃금자예요. 그래서 요 글자와 요 글자를 또 구분을 잘 해줘야 되는데 요 이불금자, 옷깃금자는 저 지명 가운데 저 금천구라고 해가지고 저 독산동 이 속계 독산동이 금천구에 속구나. 우리 서울의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인 금천구 올 때 쓰는 금자고 근데 이제 어휘로서 쓰이면 없어요. 이것은 그렇지 원앙금침 뭐 이럴 때 쓰인 글자인데 옛날에 저 키제 일대백인가에 원앙금이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원앙금이 물어보는데 1번 이불 뭐 2번 뭐 베개 뭐 3번 뭐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뭐 할 때가 몇 가지 상황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갖다 못 맞추더라고요. 금자를 원앙금침금 베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베개라고 하면 원앙침이죠. 원앙침 베개침자. 그래서 원앙이 그려진 이불과 베개를 나타낼 때는 원앙금침이고 원앙이 그려진 이불만 나타낼 때는 원앙금이고 원앙이 그려진 베개만을 나타낼 때는 원앙침이 되는 거죠. 요즘에 아이들 어휘력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문해력이. 그러니까 이런 걸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못 써먹는다거나 어제 잠깐 저희는 텔레비가 없으면 DMB를 이렇게 되는데 행경막을 갖다가 자막을 잘못 쓴 모양이더만 행격 막이 이렇게 행경 흉격격자를 써서 그런데 이게 행경막으로 사람들이 잘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행경막 이렇게 생각해. 이게 틀린 거예요. 흉격격자에서 행격막이고 표기도 이렇게 격자로 써야 되는데 경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또 있다니까요. 문해력도 문제지만은 정확히 영어를 가체를 갖다가 이렇게 써야 될 걸 갖다가 옛날 사극 같은데 머리 위에다 막 올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가체가 이것이 맞는데 이것이 맞는데 지금 거꾸로 얘기를 뻔했어요. 지금 저거요. 이게 틀린 거예요. 다리 채자. 머리 늘리시면 표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아달고 우리말에 아달고 어달타고 있는데 아로 쓰느냐 어로 쓰느냐에 의해서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국 관련된 책을 지금 써가지고 출판사에다 맡겨서 지금 출판사를 구하고 있는데 제가 그 문제를 갖다가 그 책을 보면 좀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금으로 쓰이는 글자로서 또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바로 이 글자가 있는데요. 이 글자의 고문자는 이렇게 표현돼서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금자고 이게 뭐냐면은 저 흩어질 지자 우리가 알고 있는 흩어질 지자 이런 글자예요. 흩어질 자가 사실은 호재로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쓰이는데 오늘날 이거 흩어질리 떠날리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글자처럼 보지만 같은 글자예요. 요게 손에 사냥이 도구예요. 이게 사냥이 도구.
이게 사냥이 도구. 이제 원시적인 했때 오늘날이야 문명이 발달돼 있으니까 이런 형태의 사냥이 도구를 쓸 리가 없겠지만은 이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생긴 사냥이 도구라고 생각해줘야 돼요. 우리 어려서 그 거미줄 잠자리처럼요. 여기에 초목의 숲이 이렇게 놓여 있는 데다가 요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을 새를 잡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새가 그냥 사람한테 잡혀주면 좋겠지만은 도망가는 상황 관련해서 이게 이루어진 글자가 이게 흩어질 일자 떠날 일자란 말이에요. 그게 사냥의 도구예요. 이게 사냥의 도구. 사냥 도구인데 여기에 새 출자가 달라붙는 이 사냥의 도구가 날짐승 같은 걸 잡는 사냥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짐승을 사로잡 이 사냥의 도구로 이제금자가 음역하면서 그러니까 흐대로오면서 요 부위만 지금 남은 거예요. 지금 요 부위만 이제금자에서 요 부위만 이렇게 남았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사냥의 도구는 요 형태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제금자가 일부가 생략이 됐지만 그 글자가 음역하면서 사냥의 도구로 날짐승을 사로잡는다 해서 이게 사로잡을 금자예요 원래. 근데 날짐승을 사로잡는 게 날짐승을 뜻하기도 하겠죠. 근데 날짐승의 뜻으로 더 많이 쓰이다 보니까 오늘날 사로잡을 금자는 다시 그래 너는 날짐승의 뜻으로 많이 쓰라 이거예요. 다시 손을 한 번 더 붙여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죠. 사로잡을 금자는. 제갈공명이 낱말의 그 오랑캐 우두머리 맹획을 갖다가 7번 잡았다가 7번 풀어준 걸 갖다가 7종 7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7번 풀어주고 7번 잡았다 이거죠. 7종 7금에 사로잡을 금자. 금자가 되고 이제 이것은 이제 금수. 그렇죠. 맹금요 뭐 할 때 쓰는 금수, 맹금요 할 때 쓰는 날짐승의 뜻으로 이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금자 형태가 생략되어 있지만 이제금자가 음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금이 아니라 음으로 쓰여지는 글자예요. 금에서 음이 약간 바뀌어서 음으로 왔는데 금이 음으로 왔다 이죠. 남은 글자가 언덕부자가 변화된 자부망오고 이를 운자가 남았죠. 이를 운자가 원래는 무슨 뜻이에요? 구름의 뜻이에요. 사실은 구름을자예요.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상황을 갖다가 피어있는 글자 구름을자예요. 근데 호대로오면서 이르다는 뜻으로요. 이 운이라는 음이 이르다라는 음과 통하는 음이었는지 이르다는 뜻으로 비르다 쓰이니까 자기 뜻을 뺏겼잖아요. 지금 이르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난 더 큰 집 짓고 산다. 구름이 기상현상 관련돼 있어요. 기상현상 관련된 글자에는 문자를 붙여요? 비유자를 붙인단 말이에요. 비유자. 그래서 오늘날 구름 문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구름이라는 게 습한 기운이에요. 습한 기운. 구름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언덕인데 습한 기운이 있는 언덕 쪽 관련이 되는데 이게 볕이 들지 않는 그늘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늘을 뜻한 거죠. 그늘을. 자, 그런데 이렇게 쓰이는 글자도 그늘임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도, 이렇게 쓰이는 글자도 그늘임자인데 이 그늘임자에다가 초목과 관련된 초두가 들어붙었네요. 초목으로 인해서 들이온 그늘을 이렇게 나타내 이것도. 우리가 더 무더운 여름날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늘에 가서 쉬잖아요. 그늘에 가서 쉬는데 그 그늘이 나무 그늘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초목의 그늘일 거 아니에요? 그 초목은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사람을 시원하게 쉬어줄 정도로 큰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의 의지해서요. 어떤 존재의 의지에서 도움을 받는 상황 관련돼 가지고 음서제도 조상의 음덕을 입었다. 뭐 할 때 쓰이는 음자를 이 글자를 써요. 조상의 음덕을 입었다.
옛날 조사 가운데 높은 벼슬아치가 나오면 그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이 벼슬이 될 수, 과거를 거치지 않고 벼슬을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음서제도란 말이에요. 음서제도. 그럴 때 쓰이는 음자가 바로 일자예요. 그 다음에 음자로서 또 한 글자가 되는데 을풀음자가 있죠? 네. 입으로 읊는다고 해서요. 입으로 을풀음자. 음풍농을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음요시인 뭐 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음요시인. 그 다음에 음이 조금씩 바뀌는데 염으로 쓰이는 글자가 있어요. 염. 마음 십자가 달라붙으면서 생각염자에 음, 염까지 온 거죠. 음, 염까지 오면서 우리 이음자하고 니음자가 교환이 되잖아요. 계집여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음이 num이 되고 이제 중성이 모음도 바뀌면서 염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마음 십자가 달라붙기 때문에 생각염자죠. 염은 기념 뭐 할 때 쓰는 염자고요. 요 염자는 다시 비틀었어요. 비튼다는 뜻의 글자. 손으로 비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이면 염은염인데요. 생각염자가 오면 그러면서요. 손으로 비튼다고 해서 비틀 염자인데 염출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오늘날 세탁기로 옷을 갖다가 옷을 갖다가 뭐 탈수 같은 걸 하고 있지만은 옛날은 손으로 직접 탈수를 했어야 돼. 세탁기 없는 시절에는. 그럼 양쪽에서 옷감을 들고요. 이렇게 비틀어요. 그러면 물이 쭉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염출이죠. 염출. 비틀어서 짜낸다 이거예요. 다리가 삐끗해가지고 비틀어졌어요. 염자. 할 때 쓰는 염자예요. 자, 그 다음에 염, 니은, 디귿, 티읕이 같은 30계열인데요. 그래서 티읕까지 바뀌었는데 탐이야. 탐할 탐자. 염, 넘, 탐까지 왔어요. 그래서 음의 변화가 좀 심하겠지만 재물을 탐한다고 해서 탐할 탐자죠. 뭐 탐과 놀이 할 때 쓰는 글자, 식탐 뭐 할 때 쓰는 글자죠. 늙어서 노역 벌레인데 노탐 뭐 할 때 쓰이는 탐자죠. 자, 탐욕할 때 쓰이는 탐할 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재금자 내 앞에 창모자가 이렇게 달라붙었네요. 그럼 금이 이번에는 금이 근으로 바뀌어요. 근. 마지막 종성이 M인데 중국에서는 우리는 마지막 종성으로 6글자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 종성으로 쓰이고 있어요. 자음으로. 중국은 2개만 남았어요. 니은하고 미음만 남았어요. 미음. 아니지, 죄송해요. 2개가 니은하고 이응이 남았죠. 이응. 동서남 우리는 동서남북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음자 여기 남아있고 미음자도 남아있고 기역자도 남아있고 그런데 중국 발음문방은 뚱시남 빼기 해가지고 뚱 우리 뚱시남 빼기 해가지고 이음자는 그대로 나왔고 미음자는 남자는 뭐예요? 난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미. 그 기역자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음과 니은이 바로 이게 지금 이것과 이것만 남은 것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 미음자가 없어지면서요. 그러니까 미음자가 없어지면서 난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난. 그러죠? 난. 그러니까 중국 발음에 영향을 받다고 생각해야 돼요. M이 N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한 단지몽에 말도 한 단지몽도 이게 달감자가 감이 돼가 아니라 함이 돼야 돼. 함. 근데 오늘날 이걸 한으로 이게 한단이라는 거 중국이 지명 관련돼 있고 중국에서는 M이 N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 오늘날 한으로 익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것처럼요. 중국음의 영향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재금자가요. 허리 숙이게 가지고 다뤘어요. 이재금자가 근이 되면서요. 창모자가 달라붙기 때문에 창자로 본자 이게 창자로.
그런데 오늘날 이 글자가 시험에 나오는데 대부분 뭘로 나오냐면 긍지 가질 진짜 이 긍으로 읽힐 때가 나와요. 요 글자가 들어가지고 익히 쓰이는 말이 긍지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긍지로 시험이 나오는데 이때는 창자로가 아니고 자랑할 긍자예요. 자랑. 그럼 왜 창자로가 자랑하다의 뜻이 됐냐 이거예요. 요것은 우리가 잠시 숨을 돌리는 계책을 갖다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잠시 숨을 돌리는 계책. 그렇죠. 호식지가 그래. 호식지가. 호식지의 고자가 뭐예요? 시험이 고자죠? 네. 잠시. 잠시 숨을 돌리는 계책. 뭐 하석상대로 통하고 뭐 동족방식으로 통하고 뭐 하는 글자니. 이게 시험이 고자 또는 고모 고자인데 어떻게 잠시란 이게 잠시 고자로 쓰이잖아요. 이게 시험이 또는 고모고는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잠시가 되냐? 그냥 비르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 원래는 잠시를 나타내는 글자는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이게 한자 사전 찾아보면은 죄송합니다. 자꾸 원래처럼 써야 되는구나. 한자 사전 이게 잠시 고자예요. 이게 허물고자가 달라붙어서 쓰이는 요글자가 잠시고자라고 원래 사전 찾아보시면. 근데 이게 복잡하잖아요. 지금 오른쪽이 특히 그러잖아요. 그 줄인 요글자를 필요다 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써야 될 글자를 사람들이 뭘 복잡하게 이렇게 계속 다 쓰고 있냐 이거예요. 이걸 매우신자를 빼버리고 이렇게 쓰면서 잠시라는 뜻을 이게 필요다 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랑할 글자가 원래는 이 글자예요. 이렇게 마음 숫자까지 달라붙은 글자. 그러니까 창자로 근자가 음의 역할을 했는데 금이 되면서 마음속으로 자랑스럽다. 마음속으로 뭐 자랑을 마음 숫자에서 자랑할 근자인데 이게 원래 자랑할 근자인데 뭐 마음 숫자까지 붙여 쓰냐고 해서 그냥 청약에서 이렇게 쓰면서 자랑할 근자로 빌어 썼다니까. 이 글자 대신에 이 글자를 쓰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창자로 와는 달리 자랑한다는 뜻이 글자가 나오고 음도 약간 바뀌었죠. 그런 글자는 말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재금자와 관련된 마시름자예요. 마시름자인데 마시름자와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마시름자가 예서에서예요. 예서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요 글자가 그런데 호재름도 정해야 되는데 요 부위 색을 좀 달리해서요. 요렇게 표현된 요 부위요. 요 부위가 이렇게 흰글자처럼 돼 있고 그다음 요것은 두 선만 이렇게 두 선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요것이 위에 글자하고 합쳐지면은 바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밥숫자처럼 보이는 글자예요. 이게 사실은 밥숫자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요 형태가 예세에서 다시 요 부위가 밥숫자처럼 와비행이 돼가지고 이게 밥숫자가 아니고 밥숫자처럼 쓰이는 형태일 뿐이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설명은 책에 하나가 없어요.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그냥 요골자 대신에 요골자만 이렇게만 써도 이게 마시름자예요. 근데 요골자 대신에 이 글자가 복잡하니까 밥숫자로 바꿨다 이렇게 설명을 대부분 하는데 사실은 저는 요골자가 이 예서에서 이런 형태로 쓰이고 그것이 와비돼서 밥숫자로 쓰였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밥숫자가 아닌 거야 이게. 이 글자를 표현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밥숫자처럼 쓰이게 된 것 뿐이다 이거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거를. 요 글자가
막바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상황을 어떤 자료에서 찾을 수가 없고 대신에 요 중간 과정이 있는데요. 요 형태를 이렇게 펴는 과정인데 요 형태에서 그게 와변돼서 밥자가처럼 쓰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 주장인데 자, 제 주장도 학계에서 아직 인정받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뭐 설명이 어렵고 또 제 주장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시면 요 글자가 합시자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해도 뭐 저래 이렇다 저렇다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 판단을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예변된 거는 또 다른 설명을 해주셨죠. 그렇죠. 예변이라는 것은 한자 변화 가운데 예서가 예서에서 가장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서 예변이라고 그래요. 예서에서 변화. 근데 저는 이 마시름자를 밥시자로 바꿨다기보다는 예서의 과정을 거쳐서요 변화되면서 밥시자가 됐다, 예변됐다 그렇게 본다 이거죠. 자, 그 판단은 어떻게 설명할지 판단은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서 결정하시기 바란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마시름자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자, 뒷장으로 넘겨가지고요. 20페이지요.